영국 런던의 한 금융회사에 다크브라운의 긴 생머리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정장 차림으로 세련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의 매니저는 도도한 눈빛으로 검은 머리의 한국인을 바라봅니다. 그 한국인 남자 역시 한국에서 금융업으로 손꼽히기로 유명하죠. 금융 전문회사 영국인 여성 파트너는 한국인인 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네요. 협력을 하기 위해 모인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영국 여성은 남자에게 영어라도 잘할 수 있느냐고 비꼬아 묻기까지 하는데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실에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인 남성을 무시하다가 어느새 그와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물론 그 한국 남자를 신뢰하기까지 해버리게 된 한 영국인 여성 금융 매니저 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있는 언니가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생활한 클로리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그로 인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런던의 한 대형 금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입니다. 주로 VIP로 경력 7년에서 10년 정도의 중간 고위 관리직을 맡고 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를 담당하거나 중요한 고객을 관리합니다. 팀을 이끌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위직으로 승진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국제계약과 기업을 담당하고 있죠. 다양한 나라와 협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영국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배웠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저의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늘 일에 있어서는 완벽했으니까요. 세계 곳곳의 금융회사와 함께 공유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항상 영국의 금융 시스템과 금융의 체계적인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장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저만의 믿음은 언제부터인가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영국과 같은 문화와 자부심은 넘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국의 금융업체와 기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의 성공 여부는 회사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에 저는 이 일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측 금융인들과 직접 상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기태이였고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금융분석가라고 소개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한국인하고 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쉬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부터 한국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최근 몇 년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성장에 많이 알려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영국과 같은 높은 수준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수준만 높았지 실질적으로는 영국보다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교육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수준과 지적 문화를 감히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신기태라는 금융 분석가가 영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만큼의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유창한 영어 구사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단순한 대화가 아닌 국제계약에서 중요한 금융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그가 복잡한 금융과 법적 회의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숙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함께 일했던 중국인과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아시아에서 그나마 발전한 나라로 평가되는 중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고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아직 한국이 중국보다 재벌 기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 뒤처진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점차 아이러니하게도 바뀌었습니다. 어리숙하게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저와는 달리 그의 첫 이메일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장이 고급스럽고도 자연스럽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명확한 의사 전달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된 전문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영어 문장은 매우 정확하고 정교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실제로 만나봐야 알겠지라며 아니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영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죠. 또한 이러한 영어 실력은 단순히 번역기로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아무리 유명한 금융 분석가라 해도 영국인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과 성과를 비교했을 때 결코 뛰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한국인과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는 똑똑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전문 금융 분석가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논리적이었으며 계약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응은 일반적인 영국 금융사들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했으며 매번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메일을 보며 그가 쌓아온 지식이 느껴졌고 영어 실력과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그와 사소한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점차 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금융 분석가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그와 직접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똑똑하다고 확신하면서도 그의 영어 실력을 평가해보려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금융 용어와 한국의 금융 시스템 간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또한 그의 영어 실력과 대화 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치 대면할 기회가 생기자 그 지식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는 지적이고 전문가로 보였을지 몰라도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진정한 능력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가 당황하며 영어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전에 함께 일했던 중국인 금융사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들을 품고 그를 만나러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품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주했을 때 저는 그의 첫 인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남자로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훨씬 더 능숙하고 신뢰감 있게 보였고 솔직히 말해 저는 내심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무 다른데? 그래도 뭐 내가 생각한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저는 주의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준비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 예상과 달리 대화는 능숙하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영국 금융과 한국 금융 시스템 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능숙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영국 금융계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설명은 일관적이고 분명했습니다. 어려운 금융 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어 실력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궁금증과 의구심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신기철 씨를 부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금융 시스템과 영국의 시스템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국의 금융 분석이나 자료는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영국에 비해 그런 깊이 있는 분석 기술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 아닙니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영국은 금융 실력이나 데이터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그로 하여금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반응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유창하게 이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클로리자. 물론 두 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확연히 다르고 분석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나라가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국과 영국의 금융 시스템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국제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발맞추어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개인적인 금융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장점을 잘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발언에 저는 잠시 머리가 어지럽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존심이 크게 상했기에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과 데이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 오래된 실력과 전문성에서 영국을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영국 측의 기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시스템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깔끔한 외모의 그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잠시 고개를 갸우뚱한 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클로리자, 이번 계약이 영국 법률을 기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대하셔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대하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응시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막대하시는 건지요?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황한 제 반응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사고방식은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국의 금융 분석 및 시스템이 뛰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우월하게 만드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국의 전문 데이터와 금융 시스템을 어긋남 없이 조화롭게 연결하고 이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분석과 전문성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산 오류를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국적이나 출신 혹은 언어 습득이 계약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수많은 국제 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금융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임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진실되고 설득력 있는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함께 힘을 모아 발전하는 것이며 서로를 확신하자는 뜻임을 전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조차 그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철 금융분석가는 단순히 한국에서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국제계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넘어 한국의 금융 환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제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의 금융 대기업과 영국의 중견기업 간의 복잡한 금융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양측의 이익을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약 조건에 대한 지속적인 이견이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한국 측은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조건을 원한 반면 영국 측은 고수하는 조건의 엄격함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습니다. 양측 간의 문화적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의 뛰어난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계약 조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 요청을 했고, 반면 영국 측은 이미 확정된 조건이라며 고집스럽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제가 중재자로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고자 했지만 전문가들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해서 충돌하면서 협상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이 너무나 지연되면서 양측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때 신기철 분석가가 나섰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한 후 양측의 소통을 직접 차단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의아했습니다. 굳이 왜 나서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영국 측의 입장에 가까운 저와 저희 영국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의외로 신기철 분석가는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굳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냐고 묻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원래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을 참지 못하죠. 빠른 성격의 한국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영국 측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편으로는 그가 이 기회를 이용해 한국 측 시스템의 요구를 지나치게 한국식으로 변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에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갈수록 상황은 놀랍도록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철 분석가는 한국 측의 요구를 신속히 파악하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후 이를 영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영국 측이 아무리 고집스럽고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려 해도 더는 그러한 태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계약 조항을 제시하며 영국 회사가 더 이상 일방적인 협상 거절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영국 측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가 일방적으로 한국 편을 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영국 회사가 저에게 심각한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신기철 분석가는 한국 측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 측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한국 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덕분에 양측의 의도가 점차 분명해졌고 불필요한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오해와 이견들까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신기철 분석가가 계약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각 조건이 양측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분석하고 타협점을 제시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의 정확한 분석과 중재는 양측 모두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고 그 결과 계약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시도했던 소통 방식과는 달리 신기철이 주도한 협상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귀가 두 개 있으니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진행되던 협상에서 갑자기 영국 측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처음 합의했던 조건 중에 일부를 철회하고 싶다며 새롭게 추가된 조건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사항이 한국 측에 불리한 내용이었고 저는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다시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복잡해지자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철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영국 측과 연락을 시도했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영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며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가 과연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와 함께 영국 측 회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전례 없는 긴장감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연 신기철 분석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순간이 매우 기다려졌습니다. 그렇게 미팅 날짜를 정해놓은 어느 날 우리는 금융회의가 열릴 예정인 클래리지스 호텔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 호텔은 런던 메이페어 지역에 위치한 클래식한 럭셔리 호텔로 19세기부터 많은 유명 인사들이 묵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날 회사 앞에서 만난 저와 신기철 분석가는 차를 타고 이동하려던 계획이 갑자기 꼬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앞도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 교통이 마비되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기로 했죠. 그런데 이 지하철이 생각보다 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시끄럽고 혼잡한 지하철 안은 마치 밀어넣기라도 하듯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우리는 사람들의 흐름에 휩쓸려 길게 늘어선 노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공간은 좁고 모두가 서서 움직이느라 숨을 제대로 쉬기도 힘든 상황. 그런 속에서 영국 지하철 특유의 소음과 번잡함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를 압도했죠.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바쁜 거리와는 전혀 다른 지하철만의 독특한 리듬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혼잡함 속에서 신기철 분석가와 저는 일종의 공감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웃으며 이런 것도 다 경험이네요 라고 말하며 지하철이 주는 불편함을 잠시 잊고 함께 지나가는 풍경을 즐기기로 했죠. 그 순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도 지하철의 시끄러운 소리는 여전히 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분주한 아침, 지하철은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피로감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디 자리가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죠. 그때 제 눈앞에 2명의 학생이 자리를 비우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히 그들을 향해 다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래 서 있기 힘든데 자리가 나서 숨을 좀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왜요? 여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이 드신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할머니를 데리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히며 자리를 양보한 거였죠. 그 모습에 저는 조금 당황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자리를 양보하는 그의 행동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계시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서류 가방도 2개씩이나 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인의 친절함이에요. 한국 사람의 문화는 어른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리고는 말했죠. 한국에선 어른 공경이 기본적인 문화예요. 어른을 보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야죠. 어차피 우리는 젊고 할머니의 다리가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힘들어 보였고 그 학생의 행동이 결국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난 후 할머니의 표정에서 안도의 한숨을 쉽게 읽을 수 있었죠. 그때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리 철없는 소리를 했는지, 왜 그렇게 당연한 친절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한국의 예절과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고도 가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호텔 로비에서 참여자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전화를 해야 한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서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가 전화가 끝난 후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에게 다가가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여기는 고객만 출입 가능한 구역입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고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금융회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고 직원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직원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라고요? 당신 이름이 뭐죠? 신기철 금융분석가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는 듯 서류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없네요. 회의 참석자 명단에 없는데요? 잘못 오신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신기철 분석가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된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신기철 분석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직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이 참석할 회의의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초대장을 보고 나서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초 후 직원의 얼굴에 의심이 풀린 듯한 표정이 떠오르며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늦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순간 신기철 분석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상황은 아무렇지 않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고 그의 침착함이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끌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행동을 보며 나는 이번 회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졌습니다. 신기철 분석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았고 그는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팅이 시작되었을 때 신기철 분석가는 바로 영국 측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는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점검하며 왜 영국 측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해했어요. 그 후 그는 단순히 영국 측의 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그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한국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곧 회의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신기철 분석가는 영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왜 그러한 요구를 했는지 이유를 추측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회의의 분위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장 안은 완전히 신기철 분석가의 무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전문 지식에 대한 자신감도 남다른 사람이었죠. 그의 언변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하나씩 공략하면서도 영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며 논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러자 영국 측은 점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신기철 분석가의 제안은 영국 측에 의해 수용되었고 양측의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그의 침착한 태도와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고 신기철 분석가는 그 자리를 굳히며 사실상 회의를 주도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측은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합리적이라며 결국 신기철 분석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남달랐으며 일 처리하는 모습은 제가 너무나 배울 게 많았습니다. 단순히 논리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가 돋보였습니다. 그는 영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대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이를 통해 양측 간의 신뢰를 쌓고 결국 합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성사된 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역할을 다하게 되었고 신기철 분석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은 제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저는 그 덕분에 지금보다 한층 더 업무적으로 인정받으며 영국 회사에서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의 일처리 방식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는 매사에 효율적이고 상황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는 그와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한국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었고 그의 메시지 속에서 항상 느껴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여전히 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변화 없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실적이나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행동이 조금 껄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주 드러내려는 태도가 어색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며 그런 태도가 자신감을 북돋고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그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한국인들의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담고 있었죠. 이제는 그런 그의 행동을 웃으며 받아들이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직장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때때로 그 길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하루를 보낸다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짧은 여유를 가지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은 그들에게 작은 휴식이자 소중한 순간이 되죠. 그 한 모금의 커피로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꿈 같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한국이나 영국이나 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비슷한 점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저는 신기철 분석가처럼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처럼 차분하고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고, 앞으로 그와 같은 파트너로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사연을 그분이 듣게 된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신기철 분석가와 함께한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강인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 처리 능력, 침착함,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력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제 업무와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그분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